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5번째 시간 건강 증진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건강 증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무조건 A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질병이 없어. 단순히 이런 느낌이 아니죠. 아, 질병 없는 건 당연하고 있잖아.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고 더욱더 향상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이에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질병이 없는 거 그거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건강으로 나아가는 그런 향상된 모습, 발전하는 모습, 이런 뉘앙스라면 건강증진이에요. 건강증진은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증진과 관련된 회의들, 그 역사적인 일들 있죠.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이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례 속에서 적용해서 내가 판단해낼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 건강증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은 건강증진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 봐야겠어요. 밑줄 친 기억에 정의를 쓰세요. 자, 괄호 안에 니은,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세요. 밑줄 친 디귿의 원칙 3가지의 명칭과 개념을 서술하세요. 밑줄 친 니은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증진의 역사적 배경으로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 1차 건강증진회의 1986년 이 회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과거 기출이거든요. 건강증진의 개념을 쓰세요. 이게 진짜 과거 기출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를 보고 가야겠습니다. 자,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이 없어란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잠재력을 향상시켜서 실제적으로 더욱더 건강을 증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정의예요. 자, 니은 헌장이 선포됐습니다.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 니은 헌장이 선포됐어. 니은 헌장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오타와 헌장입니다. 오타와 헌장에서 3대 원칙을 얘기했어요. 이 3대 원칙이 무엇이냐, 그리고 각각의 개념은 무엇이냐 아셔야 됩니다. 자, 3대 원칙에는 옹호, 역량 강화, 그리고 연합이 있어요. 옹호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과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건강에 관한 능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얘기. 연합, 모든 사람이 건강하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옹호, 역량 강화, 연합. 그리고 이러한 건강증진 원칙은 5대 활동 요소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5대 활동 요소가 뭐가 있어?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5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거,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는 거, 개인의 기술을 개발시키는 거, 보건의료 체계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렇게 5가지의 활동 요소가 있어요. 원래는요, 이렇게 큰 제목만 알면 되는데 좀 더 확장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 5대 활동 요소 중에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확장시켜서 기억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애들레이드 국제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게시한 5개 기본 전략 중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에 집중 토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핵심적인 것들은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좀 주시면 됩니다. 제3차 선즈볼 국제회의에서 제1차 회의에서 제시한 5개의 기본 전략 중에서 지지적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집중 토의했어요.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건강 증진의 이론적 모형이에요. 모형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무조건 A급, 특 A급입니다. 자, 문제 1번 갈게요. 예방 대책을 누가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해서 예방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질병 예방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중재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건강 증진 모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강 증진 모형 뭐예요? 건강 신념 모형이죠. 왜 누구는 예방 활동을 하고 누구는 예방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 자, 구체적으로 이 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명칭과 밑줄친 A, B에 해당하는 의미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기억이죠.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건강신념 모형에 대해서 건강신념 모형의 개념을 쓰세요. 이렇게 문제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개념,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각된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각된 심각성. 이 심각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나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각이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심각한데?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할수록 예방활동, 예방적인 행위 하겠죠. 죽음, 불구, 통증 등과 같은 의학적 결과나 직장, 가족생활, 사회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회적 결과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의학적 결과, 사회적 결과를 포함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 그것을 지각된 심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각된 민감성, 요거, 지각된 심각성, 이거, 얘네 둘을 합해서 우리는 위협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각된 위협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각된 유익성. 이 유익성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자, 유익성은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내가 이 예방적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방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유익에 대한 인지 정도이다. 즉,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든지 혹은 질병에 걸렸다더라도 그 행위를 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너무 이익이 있어. 유익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건강 행위를 하는데 방해 요소를 지각된 장애라고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행위에 참여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중재를 우리는 행위의 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형을 구성하는 개념 중 개인의 지각과 행위의 가능성의 하위 개념을 각각 정의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념을 봤잖아요. 그 개념을 크게 지각,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각과 관련된 첫 번째는 지각된 민감성이에요.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 정도. 두 번째, 지각된 심각성입니다. 지각된 심각성을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인가. 행위의 가능성 첫 번째가 지각된 유익성이에요.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유익함, 이익. 그리고 지각된 장애성입니다. 얘는 특정 건강 행위를 하는데 부정적인 지각. 내가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장애성의 자극 정도는 권장한 건강 행위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함으로써 오는 장애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이 행위를 하는데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할수록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죠. 개인의 지각에 뭐가 있는지 행위의 가능성에 뭐가 있는지도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강신념 모형, 개인의 지각, 뭐가 있어요?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입니다. 얘네 둘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위협감, 위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행위의 가능성에는 예방적 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과 그리고 장애성이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건강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각된 민감성이 높아야 돼, 심각성이 높아야 돼, 그죠? 유익성은 높아야 돼, 장애성은 낮아야 돼. 그래야 건강 관련 행위, 예방적 행위를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에 근거했을 때 사람들이 건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언제인지를 5가지로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길 때, 민감성이 높을 때 건강 행위를 할 겁니다. 자, 그 건강 문제가 자신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심각성이 높을 때 건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이 하려는 행위가 그 건강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나 심각성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믿을 때, 유익성이 클 때, 예측되는 이익이 장애보다 크다고 믿을 때, 이익보다 장애가 클 때, 다시 말해서 장애가 적을 때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행동을 자극하는 내적, 외적인 경험을 하고 자신이 그 건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5가지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가보죠. 문제 2번.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것이다.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건강신념 모형과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개발되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 개요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획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증진 행위 수행에 기획 정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건강증진 관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요인이 정말 영향이 커. 어떤 요인? 인지, 정서 요인이죠. 인지 요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변화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간호중지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여기 변화 가능해. 그래서 변화 가능하도록 건강증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화 가능하도록 간호중재할 수 있어.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있고 이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 특성과 경험은 이미 과거의 것들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이게 행위별 인지와 정서 요인입니다. 자, 디귿이란 활동 계획에 몰입하거나 건강 증진 행위가 이루어진 단계를 얘기해요. 뭐예요? 바로 행위 결과란 행위 결과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 개인의 건강 증진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중요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지각하고 그리고 건강 증진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리을을 경험하도록 하고 건강 증진 행위 수행 시 미음의 요인을 파악해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지각을 하고 내가 이 건강 증진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뭘 얻게 됩니까? 바로 유익성입니다. 건강 증진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성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서 건강 증진 행위 수행 시 뭘 파악해서 얘를 감소시켜야 돼요? 이걸 하기 힘들게 하는 거.
장애 요인을 파악해서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 비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스스로 건강 증진 행위를 하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뭐예요? 바로 자기효능감이죠. 자, 2번 갑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모형의 구성 개념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개념과 정의를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개념과 정의를 쓰시오. 자, 우리가 건강증진 행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건강증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영향을 끼치냐 봤더니 첫 번째는 개인적 특성과 경험이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리고 행위별 인지와 정서가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런데 얘는 이전과 관련된 행위, 개인적 요인,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얘는 간호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행위별 인지와 정서는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활동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건강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보이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역, 니은이에요. 니은은 기역에 영향을 미치고 기역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기역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입니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쓰라고 했어요. 자, 수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내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활동과 관련된 정서의 영향을 받아 정서가 긍정적일수록 자기 효능에 대한 인지가 커진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자기 효능감 커지고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니은은 뭐예요? 활동과 관련된 정서로 행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다. 긍정적 정서를 동반한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 자, 디귿은요. 바로 대인관계죠. 자, 대인관계 영향, 다른 사람의 태도, 신념,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지지, 칭찬,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비난, 질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건강증진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즉각적 경쟁 요구 그리고 선호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가 비만이잖아, 결심을 했다고요.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려고 계획을 다 짰어요.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날 회식이 잡혔네? 이런 거요. 나 이 회식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이랑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이어트, 건강한 식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회식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식을 즐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요. 경쟁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겁니다. 경쟁 요구와 선호로 계획된 건강증진 행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다른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통제력이 중요해지죠. 문제 3번 갈게요. 자, 보건교사가 합리적 행위 이론을 적용해서 보건 프로그램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 2가지와 각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2가지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의도에 따라서 행위를 한다고요. 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1번과 2번이에요. 그리고 이 1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3번, 4번이고 2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5번, 6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위에 대한 태도예요. 두 번째는요, 주관적 사회규범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주관적 사회규범, 내가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환경은 어떠한가 생각하시면 돼요. 대인관계, 다른 사람? 이런 느낌 있죠? 타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위에 대한 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행동의 결과평가입니다. 행위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평가해 봤더니 내가 이 행위를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럼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죠. 행동에 대한 결과 가능성, 행위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특정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이런 거요.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수록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 가능성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긍정적인가? 이것들이 태도를 만들고 이런 태도가 의도를 만들어서 나는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관적 사회규범. 타인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5번과 6번. 뭐가 있냐면 행동에 대한 주의의 태도입니다.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 행동과 관련돼서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위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동기의 크기입니다. 자, 얘네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얘네가 의도를 만들어서 이 의도에 의해서 건강과 관련된 행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합리적 행위 이론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도가 중요해.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사회규범이야. 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행동에 대한 결과 가능성을 얘기하고 주관적 사회규범은 행동에 대한 주의의 태도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에 영향을 미치고 얘가 의도를 만들어내서 의도로 행위를 하게 된다. 합리적 행위 이론. 문제 4번 갑니다. 자, 계획된 행위 이론은 합리적 행위 이론이 확대된 이론입니다. 자,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 행위 의도의 결정 요인 3가지와 각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좀 더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맥락은 같이 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요?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정 요인이라고 할 거고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각각 있는 거죠. 4번이 1번에 영향을 미쳐서 의도를 만들어내. 5번이 2번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의도를 만들어내. 6번이 3번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의도를 만들어내. 그 첫 번째가 결정 요인 첫 번째가 행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평가하는 것. 두 번째는 주관적 규범이에요. 사회적 기대감,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지각된 행위의 통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용이함을 지각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크고 용이함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행위를 할 가능성이 감소된다고요.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이 개념이 더욱더 확장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행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에 따른 신념입니다. 어떤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리라는 기대감 혹은 대가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신념이 태도를 만들어내죠.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범적 신념입니다. 주위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행위 실천에 대해 지지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믿음. 지각된 행위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제 신념입니다. 행위 수행에 필요한 자원, 기회, 장애물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해서 행위 통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이 의도를 만들어내서 행위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행위, 의도, 결정적인 요인, 그리고 선행적인 요인.